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조금 전에 YTN 뉴스로도 들으셨고 제가 속보로도 전해를 드렸는데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끝났고요. 그래서 김성태 3선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가 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첫 시험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국회에서 한국당이 대여 전략을 가져갈지 한번 두 분 교수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김성태 의원이 이제 친홍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과거로 얘기하자면 이제 뭐 이른바 주류 비주류 따질 때 주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권력을 현재 쥔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리한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런 쪽이 또 뭐 홍준표 대표가 현재 대표가 네. 또 저 김성태 의원을 민다는 그래서 노골적으로 얘기했었으니까요. 네. 뭐 개입 안 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뭐 그 의사를 너무 확실하게 피력했으니까. 네. 어쨌든 좀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는가 싶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1차에서 바로 결판이 난 것 같습니다. 예. 한선교 의원이 힘을 쓰지 못한 것 같은데. 예. 여러 차례 저도 얘기한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또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요. 예. 정치에서는 중간 간다고 하는 것은 양쪽 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 정치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치하시는 분이. 예. 그게 아주 노골적인 것 같아요. 중도니까 양쪽 표를 다 받을 것 같지만 양쪽에서 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한성규 의원이 중도를 일마 표방했던 그것이 패착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원내대표가 글쎄요 이제 뭐 강성으로 간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야당으로서 뭐 강성으로 간다는 게 특별히 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지금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뭐 결국 과거처럼 어떤 법안 처리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거 할 것 같은데 결국 국민의당이 있으니까 과거처럼 이제 뭐 거대 여야만 부딪힌다면 전국이 풀리질 않았는데 국민의당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그리고 거기다 또 이제 뭐 어떤 숫자로 따지면 이제 뭐 바른정당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바른정당 또 정의당 이런 다른 뭐 군소당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냥 야당이 이른바 강성투쟁만 하다 보면 지난번 예산에서 본 것처럼 그렇죠. 완전히 명분도 실을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아주 처신을 잘해야 될 텐데 때로는 뭐 민주당하고도 손을 잡고 때로는 국민의당하고도 손을 잡고 때로는 양쪽을 뭐 한쪽을 배척하고 한쪽을 이렇게 손을 잡는 식으로 이른바 그런 굉장히 전략을 잘 짜야 할 텐데 그 점은 조금 좀 모르겠습니다. 의문입니다. 현재로서는 김성태 의원이 지금까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그 원내 지도부에서 뭔가를 보여주지는 않았으니까요. 박상민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이제 전이죠. 그다음에 김성태 이제 갓 선출되신 두 분의 성격이나 스타일이 어떻게 다르고 앞으로 이 뭐랄까 신임 원내 지도부 함진규 정책의장이 러닝메이트로 당선이 되신 것 같은데 무엇을 바란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정우택 전 원내대표하고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차이가 크죠. 정우택 전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죠. 상당히 보수적이고 충청권 인사이고 거기다가 친박 색깔이 강했었죠. 그리고 지난 원내대표 경선 때도 친박 지지를 받아서 나경원 의원을 이기고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뭐 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만 친박 부류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류로 세팅하는 것은 뭐냐면 애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 친박이라 하지 않겠으나 그 부류를 보면은 친박인 것이고 여기에 비해서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박이 아닌 철저히 비박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에 찬성했던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청문회위원장이었죠. 청문회위원장이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당에 있어서 보수의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를 판단한 거죠. 그리고 더 하나 떠나가서 홍준표 대표 중심의 이전의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 이미지를 벗어나는 다시 말하면은 탄핵을 받았던 정당을 황골 탈퇴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저는 뽑았다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바라고 있는 것 싶은 것은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이게 출마 선언할 때 제가 갔었다고. 네, 가지고 이제 콘서트, 예, 토크 콘서트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물어봤던 게 그런 겁니다. 왜 출마하시느냐. 네. 딱 하나였습니다. 이들에 가면 보수당이 개멸돼 버린다. 보수는 살아 있는데 네. 정당이 이런 정당 가는 것은 이건 정당이 있을 존재가 없다. 그래서 나오는 이 면면들을 보면은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보수당이 젊은 층에 돌아오는 보수. 네. 그다음에 건강한 보수가 돌아오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당을 전면적으로 계획하지 않고서는 내년 지방선거도 못 치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제1야당이 뭐 10% 돼가지고 되겠느냐. 네. 그래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성 강한 자신의 어떤 그 이미지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제 바람도 이 정당을 통해서 보수 세력이 희망을 갖고 네. 절망이 아니라 그래서 젊은 층도 앞으로 자유한국당 옛날에 그 보수당이 아니네. 또 건강한 보수층도 이제는 우리가 지지할 만한 정당이 있겠네라고 된다고 얘기하면은 네. 저는 일단 성공이라 보고요. 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아마 상당히 강한 당내 개혁, 네. 특히 친박을 청산이라든지 그다음 앞으로의 전국에 있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그냥 비난만 하는 싸움만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싸울 때는 처절하게 싸우고 네. 또 나머지 국가 이익이라든지 당의 어떤 노선과 비슷할 경우에는 앞장서 줄 수 있는 네. 그런 정당이라고 하면은 젊은 층이라든지 건강한 보수 세력이 그래도 지지를 보내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도 함께 가져봅니다. 예. 노선우 교수님도 한 말씀 주시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내대표니까 네. 홍준표 대표처럼 대외적인 그런 활동보다는 원내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산안 이후에는 저도 별로 그런 용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입법 전쟁을 이제 예비하고 있다 그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전쟁 용어 쓰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 그만큼 이제 서로 이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뚜렷한 그런 입장 차이가 있고 근데 과연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네. 당략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좋으냐 네. 이런 얘기를 좀 뚜렷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자면 지금 여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제 공수처 설치 법안, 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이제 대공사권을 폐지하고 해외 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네. 그런 법안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한국당은 지금 다 반대하고 있죠. 네. 더더욱 조금 그 범위를 넓혀보면 선거제도 개편 아까 얘기했던 거기다 개헌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그럼 왜 반대하느냐. 예를 들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반대를 하지만 지금처럼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누구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관은 이렇다. 자신들이 정책 하나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군소정당도 아니고 네. 오랫동안 여당을 해오면서 축적된 그런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네. 많잖아요. 네. 브레인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걸 풀 가동해서 본인들이 정말 반대한다면 국민들이 그래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대안이 더 낫겠다. 이렇게 여론을 어떤 그 자리적으로 끌어들이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 홍준표 대표처럼 충견에 의해서 맹견을 또 풀려고 하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야당 공격하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얘기해왔잖아요. 비대한 검찰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공수처 말고 또 무슨 대안이 있냐. 네. 자유한국당에서 아마도 이제 대신 경찰과 검찰로 어떤 수사권을 이원하는 네. 수사권을 경찰에 이제 독립시키는 그런 방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좋다는 얘기를 해야죠. 네. 그냥 무작정 반대하고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가진 대안이 더 낫다 네. 하는 걸 설득하는 그런 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도 예. 제가 사적으로 한번 대화하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예. 검찰 개혁이라든지 국정원 개혁, 개헌에 대해서 얘기해 보니까 방금 노 교수님 갖고 있는 스탠스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또 원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지르는 성격이거든요. 아주 좋게 말하면은 이를 어떻게 보면 협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얻을 수 있는 말을 던지는 겁니다. 진짜 협상에 임해야 할 사람은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인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직접 그 얘기했습니다. 해야 된다. 검찰 개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했던 워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원내 지도부가 이 문제를 전체를 총괄한다고 얘기하면은 예. 기존에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던 스탠스하고는 상당 부분 방향이 다르질 수가 있고 이 내용을 그러면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왜 생각 다르지? 긍정적으로 보면은 원내 지도부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발언을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 한 것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좀 스탠스가 저는 바뀌리라고 봅니다. 재밌는 해석이시네요. 네. 사실은 그 글라데이터, 글라우디스를 당금을 들고 전쟁을 해야 될 분은 원내대표인데 홍준표 대표께서 그냥 뭐 다 하신 셈이었죠. 그동안에. 네. 지금 두 교수님께서 이제 원내 지도부에 당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그 유시스 신문 기사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지수 기자가 기사를 쓴 게 하나가 있습니다. 큰 손에게 버림받은 보수 마음 둘 곳 없다. 이제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의도 한 금융투자회사 임원 A 씨에게 물어봤는데 그동안 대통령 탄핵을 떠올리면서 이 보수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다.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한 것이 탄핵의 핵심 아니냐.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무슨 보수냐. 영창 가야 될 사람들 아니냐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나온 말이 재밌어요. 뭐냐면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나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마음 주기도 쉽지 않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하나같이 의문을 가진다. 그러니까 큰 손들이 지금 오갈 데가 없다라는 표현을 내고 젊은 층에서도 이제 이런 기류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방금 청취자 한 분이 댓글로 또 보내주셨어요. 네. 여러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국민의당에게 조금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4867번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잘못했고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면 보수를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 끈을 만들어 놓을 수 불씨를 살려 놓을 수 있을까요? 김성태 원내 총무의 역할 아니면은 임무?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체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유한국당 하면은 반대. 네. 수구. 그렇죠. 강경보수. 네. 희망이 없고 싸움만 하고 억지만 부리고 등등의 이런 나쁜 이미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한 합리 세력 가운데서는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고 예. 반성하지 않고 예. 이런 이미지거든요. 이거 바꿔야 되죠. 예. 완전히 사실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인물을 통해서 바꿉니다. 지금 오스트리아의 국민당이 일당이 됐습니다. 쿠르초라고 하는 31살짜리 새 대표가 나왔습니다. 예. 인물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는 겁니다. 예. 체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 그걸 해야 됩니다. 예.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나이는 많지만은 젊은 피는 아니지만은 젊은 심장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당부를 했더니 젊은 심장을 좋아하더라고요.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내 총무라고 했네요. 원내 대표. 네, 예. 죄송합니다. 이 정치에 참 문의 아니다. 노동희 교수님께서는 혹시 또 어떻게? 네, 뭐 원내 총무가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이제 뭐 우리도 옛날에 원내 총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대표를 자꾸 이렇게 붙이고 뭔가 자꾸 인플레 시키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 공식 명칭이 원내대표입니다. 물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 명칭으로 원내대표 붙이자고 한 게 이제 그거. 미국 쪽에서는 원내 총무로 그렇죠. 번역을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보수 정당의 체질 개혁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실 뭐 한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 한 걸 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아니었어요. 뭐 워낙 그냥 뭐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지고 사실은 본인이 뭔가 이렇게 제어해서 정국을 이끌어가기는 너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뭐 당장 의원들 상당수가 뛰쳐나가서 뭐 다른 당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의 와중에서 원내대표가 뭘 했겠습니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안 정국도 그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는데 그것도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이른바 좀 짬짬이를 하는 그런 마당에 뭐 본인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전략을 좀 더 잘 짰으면 뭐 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었고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그야말로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뭔가 좀 그 대안을 가진 저 대안이 뭐 여당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네. 이런 걸 국민들한테 좀 각인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점을 좀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의원 글쎄 이제 하여튼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정확히 접해지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내대표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홍준표 대표를 조금 뭔가 좀 제어한다 할까요? 뭔가 좀 이렇게 홍준표 대표 사실 말이 거칠고 본인이 그게 뭐가 뭐 막말이냐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참
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인용할 때 보수 세력이 마음 둘 곳이 없다 하는 그 중에 하나도 사실은 뭐 큰 요인이 아닐지라도 저런 사람이 우리 보수의 대표 정치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암덩어리를 암덩어리지 뭐라 그러냐 암덩어리 님이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너무 어깃장 놓는 말이고요. 암덩어리는 말 자체가 너무 듣기 싫다. 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지금 이제 뭐 저녁 식사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다른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 정말 들을기 어려운 그런 말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홍준표 대표가 당장 뭐 이렇게 뭔가 좀 세련된 말로 바꾸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좀 그 원내대표가 조금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그런 보수 세력에 소구할 수 있는 호소력 있는 말을 구사해야 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도 사실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좀 제가 보기에는 세련된 말을 구사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도 사실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말을 좀 멋있게 세련된 말로 꼭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좀 연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세 번째 이슈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지금 국회 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해달라. 아니 넘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불체포 특권이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회기 중에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임시 국회가 열리고 있는 회기 중이라서 체포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3일까지 해야 된다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금 회기가 23일까지입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23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포동의안을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동의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이거 지금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논의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도에 지금 혁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방금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의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지금 하나씩 얘기하는 것이 기존의 수구적인 대놓고 반대만 하는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그런 어떤 껍질을 깨지 않으면 이 정당 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껍질을 깰 때 나왔던 첫 얘기 뭐냐면은 자유한국당도 불체포 특권을 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지금 다시 거둬들인다고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체포 동의안을 표결할 때 아예 그냥 퇴장을 하겠다. 자당 소속이니 저도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얘기하면 통과될 확률이 거의 100%다. 근데 이제 23일까지 본회의인데 그 임시국회 회기인데 23일이 지난다면 뭐 국회 검찰이 자유스럽게 체포해서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다가 뭐 체포 동의안을 이거 번거로운 절차거든요, 사실은. 법원에서 뭐 요청을 해가지고 또 법무부에서 뭐 해서 또 국회로 이송을 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구속하겠다 해놓고 23일 지나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한 것은 이제 검찰이 뭔가를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라고 봅니다. 이게 뭐 중간쯤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 그 어려움 일정상으로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회의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체포동의안이 그래서 상정을 해야 되는데 본회의는 현재로서는 22일 날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일 본회의 잡혀서 여기다 보고를 하면 23일 날 바로 또 본회의를 별도로 열어야 되는데 본회의 일정은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제 이걸 제대로 하려면 바로 22일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보고를 해야죠. 그래야 22일 전에 아니면 22일 날 처리할 수 있다든지 21일 날이든지 20날이든지 이제 그 본회의를 열어서 별도로 이사일정 합의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국회에서 번거로운 절차예요. 원내대표로서는 뭐 비난 안 받더라도 원래 합의한 일정들 합시다. 이렇게 할 수밖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뭐 최경환 의원이야 뭐 이제 본회의에서 아까 뭐 박 교수님 말씀대로 열려서 이렇게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그 누가 지금 뭐 반대하겠습니까? 무기명 뭐 투표를 하더라도 그 뭐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공수처 설치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요거로 지금 국회에다 견제구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의도가. 그러니까 검찰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국회가 정기국회는 끝났잖아요, 일정이.
그리고 정기국회에서 풀지 못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열었는데 네. 그거를 검찰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사안 시급한데 네. 검찰은 오히려 거기 비판받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도 나름대로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국회에다 던지는 겁니다. 국회에서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은 국회가 잡는 거니까. 예. 그래서 국회에서 넘기면서 나름대로 검찰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 좀 옳다고 보고요. 방금 이제 22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고 23일이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데 네. 23일이 또 토요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20일 날 본회의를 열자고 합의할 수 있어요.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와 저는 합의하라고 봅니다. 이거 일정을 볼 때. 전화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예. 이것이 이게 정상이고 예. 이렇게 가기 위해서 김성태 의원이 나름대로 당의 계획을 이겼다고 얘기하면 저는 하려고 봅니다. 그래서 예. 20일 날 합의를 본회의 보고하고 예. 22일 날 표결하면은 문제 끝납니다.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과 말씀 나누다 보면 참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그리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춥답니다. 칼바람이 아주 춤을 추네요. 안팎으로 다 칼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박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